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2023년 1월 1일 신년 새해입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지금 4시 59분이고요. 일단 내일부터 전개되는 올 한 해 또 시장에 우리가 잘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종합주가 지수죠. 작년도에 우리 시장 참 12월 달에 이제 폭락의 장세가 전개돼서 참 어려운 국면이죠. 종합주가가 작년 연말,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급락이 일단 전개됐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급락이 전개된 참으로 어려웠던 한 해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시장 전개되는 거 보면서 신년 새해 과연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일단 신년 새해 내일부터 전개되는 시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지금 부정적인 전망이 일색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긍정적인 시장을 얘기해도 어려운데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부각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될 내용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성장률도 1%대,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이 지면으로 나오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상 부정적인 전망이 나올 때 기회의 장세가 온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글로벌 시장 전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난무하니 일단은 각국 정부의 정책 관련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 신년사 여러분들 뭐 다 참조하셨을 거예요. 내용을 보면은 지금 원전 또는 방산 이런 부분에 대한 요 내용들 약간 이제 내년도 공격적인 그런 내용들을 발표하면서 원전이나 방산 또는 엔터테인먼트 이쪽에 대한 정부 정책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근래 들어서 중국의 코로나 완화 정책,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죠. 여전히 뭐 어려운 장세이지만 중국의 어떤 정책 기조의 변화는 우리가 충분히 관심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정부 정책 관련주 신년사 내용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 기업들 간략히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코로나 완화 정책으로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기타 미용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 몇 종목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1월 5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지금 국제 가전 박람회 라스베가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요 CES 2023이 진행이 되면 글로벌 기술주들 소위 말해서 이제 IT 경연장이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요 IT 경연장이 그러니까 기술 경연장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기업들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기업들이 해당했는데 그건 진행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나, 현재 시장에서는 메타버스 관련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 이런 시점이다. 예, 사균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요쪽 가전 방랑 관련,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하는 친환경 에너지 또는 2차 전지, 그리고 기타 우리가 투자할 만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일단 시장은 상당히 부정적 전망이 전개되지만 그 부정적 전망이 나오면서 이미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예요. 지금 우리 시장의 모습. 자, 그러나
우리 시장이 연말에 급락을 했지만 해외 시장은 어떻게 됐는지 해외 시장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먼저 프랑스 카크 지수의 모습. 자, 프랑스 카크 지수는 목요일 날에는 급등하고 금요일 날에는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날 오르고 금요일 날 빠지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유럽 증시는 물론 추가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단기 저점을 잘 만드는 이런 모습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독일의 닥스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개되는 주가 여러분 목요일 날 뜨고 금요일 날 유럽 증시 하락의 모습이지만 역시 저점을 잘 만드는 이런 모습으로 판단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미영님 반갑습니다. 예. 저도 이제 중간에 이제 시장을 계속 보면서 좀 염려스럽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반면에 미국 증시 다우 지수의 모습을 보면은 목요일 날 상승하고 1% 상승하고 이제 금요일 날 이 폐장 날에는 하락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장중에 1% 넘게 하락했다가 기간을 조금 이렇게 좀 짧게 보면은요. 급락을 했다가 다 돌려놨어요. 미증시는 그래서 미증시 다우지수의 모습을 보면은 제가 보는 관점 지금 이제 펀더멘탈이고 뭐 경기에 대한 이런 전망은 당연히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미국이든 뭐 글로벌 시장 전반이.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저점을 좀 잘 만드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죠. 연중 최저점에서 목요일 날 2.59, 목요일 날 급등했어요. 여러분 2.59면은 우리가 1%만 떠도 많이 뜨는 건데 제법 많이 뜬 거죠. 금요일 날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는 하락했지만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면은 여러분 우리 시장 기준으로 한 30포인트가 넘게 빠지는 겁니다. 그런 급락이 나왔다가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거의 뭐 약보합의 마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까 봤던 유럽 증시의 모습 다시 한번 보면 프랑스 카크 지수 목요일 날 뜨고 금요일 날 빠지고 저점을 만드는 모습이고요. 다우하고 나스닥은 연말 목요일 금요일 날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뭐 한 해가 바뀐다고 그래서 뭐 시장이 갑자기 뭐 확 바뀌고 이런 건 아니죠. 연말의 연장선상인데 이제 한 해가 새롭게 시작이 되면 전망치를 많이 발표를 하잖아요. 그 전망치들은 대부분 다 지금 경계감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소지가 내년도에 높다. 그래서 그런 분석된 내년도 자료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년도 뭐 아주 급락이 나올 것 같은 이런 뉘앙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꼭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그 예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1년간 우리 시장의 모습을 봅니다. 1년간 우리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이 코스닥이 1000에서 679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종합주가는 1년 전에 재작년 12월 달에 3000이었습니다. 3000에서 지금 2200까지 빠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작년도 장세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안 좋았죠. 중간에 반등을 주지만 추세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 그런데 작년에 시장 전망을 어떻게 했냐? 대부분 3,400에서 3,500까지 봤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재작년에 그러니까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급등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도 긍정적으로 봤고, 근데 거꾸로 시장은 급락을 했죠. 근데 이번에 시장이 급락을 하니까 또 내년도 장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는데 이런 예측들은 우리가 참고를 할 뿐 예측한 대로 전개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많이 빠지고 움츠려드는 시장, 우리도 많이 움츠려듭니다. 그러나 투자가 그렇게 이론적으로 그런 전망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까 되레 역으로 우리는 기회로 좀 잘 삼아서 올해 장세를 잘 대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 아침에 저도 이제 신년사 내용들을 좀 봤어요. 어떤 내용들 발표를 하나. 근데 뭐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대통령 신년사에서는 3대 개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건 뭐 노동이라든지 교육연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뭐 크게 볼 부분은 없고 다만 이제 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에서는 IT, 바이오 그리고 방산하고 원자력, 탄소 중립, 뭐 엔터테인먼트까지 이거 사실 말하다 보면 다 말하는 거죠. 근데 주로 이 그 내용의 뉘앙스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방산 쪽 이게 사실은 좀 심각하죠, 방산이.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뭐 핵무기 뭐 굉장히 많이 생산한다는 등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 연초부터 뭐 탄도미사일 쏘고 뭐 이런 내용들 굉장히 지금 격앙된 상태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건과 관련돼서 방산 부분은 최근에 주가가 좋은 모습인데 글로벌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또 우리 정부의 대통령 신년사에서 봤을 때 방산 부분은 연초에 좀 더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전개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방산도 방산이지만 원자력 부분이죠. 이 원자력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에 가장 비중을 지금 많이 두는 것이 또 원자력이에요. 그게 이제 대통령 신년사에 나와서 주식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방산은 최근에 좀 올랐어요. 근데 방산이 좀 더 올라가겠구나. 또 원자력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원자력은 연초에 좀 더 우리가 앞으로 좀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탄소 중립은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 저거는 유럽이 탄소 국경세 도입을 앞으로 진행을 하는 내용이 근래 발표가 됐기 때문에 탄소 중립은 여러분이 아마 이번 연휴에도 뭐 기후 위기 관련 이런 다큐멘터리 비슷한 것을 TV에서도 좀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많이 빠졌어도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야, 오늘 조금 빠져가지고 좀 화나고 짜증나지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중기적인 시각에서 해야 되는 종목이 반드시 있는데 저는 이 친환경 부분은 지구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오늘 뭐 저도 이 남극의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데 지금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 신년사에서 우리가 볼 것은 방산, 원자력, 탄소 중립, 또 엔터까지 나오는데 여기와 관련된 기업으로 몇몇 종목만 빠르게 봅니다. 이게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계속 시간이 좀 길게 전개될 수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은 이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신년 초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또 앞으로 우리가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섹터만 그리고 종목들만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원전 관련 정보 원전 관련하면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근래에 이제 상당히 조정을 좀 많이 받은 거죠. 그러나 이제 정부 정책 또는 친환경 정책 이런 것을 고려한다라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연말에 진행된 모습은 무난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요거 이제 관심이 필요하고 또 한국전력이라든지 한전산업, 한전 KPS 이건 뭐 당연하죠. 그래서 한전산업의 주가, 이 한전산업의 주가도 연말까지 주가의 흐름이 안 좋은데 이건 뭐 차트 보고 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연중 최저점 수준에서 정부 정책 관련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또는 한전산업 그리고 BHI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연초에 정부 정책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원전 기업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은 뭐 한국항공우주죠. 한국항공우주. 뭐 방산에도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항공우주 전혀 무리 없는 모습이고 그냥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최근 12월 달에 급락장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게 방산 관련주죠. 그래서 이 한국항공우주 요거를 이제 만약에 주봉으로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근래 이제
4, 4분기, 작년 4, 4분기 9, 뭐 10, 11, 12 요때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지만 근래 안정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 이런 것들이 안정된 상승. 그리고 이제 LIG 넥슨은 제가 이제 함께 하시는 분하고 최근에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요거는 이제 완전 바닥에 샀으니까요. 요날 이제 저점에서 제시를 했는데 신년사와 관련돼서는 방산에서 LIG 넥슨, 한국 항공우주 요 정도를 보시면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사실 뭐 한전산업하면 한전 KPS라든지 뭐 한신기계 뭐 여러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전반이지만 종목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려면 뭐 이게 굉장히 루즈하게 늘어나니까요. 제가 보는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 한전산업, BHI 이 정도로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관련 이 부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 가령 뭐 CS 윈드라든지 이런 주식가들의 흐름이 12월 달 들어서 전반적으로 좀 저조한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CS 윈드는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고 요거는 이제 주봉이나 아니면 월봉의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을 좀 받기는 했지만 저는 이 주식이 요 주봉으로 봤을 때 10만 8천 원이 고점인데 충분히 저 고점을 돌파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CS 윈드 여러분들 계속 관심 있게 보자. 그리고 하나솔루션. 그럼 뭐 우리가 이거 뭐 얘기하다 보면 하나솔루션 또는 OCI가 지금 굉장히 많이 조정을 많이 받았죠. 특히 이제 주말에 이제 급락의 모습. OCI의 태양광 관련 부분은 이미 미국에서도 이제 투자 회사가 이미 진행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주가는 낙폭이 심화되지만 친환경 관련 기업 전반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이런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신년사 관련해서 정부 정책 관련해서 몇몇 종목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완화 정책 리오프닝이죠. 화장품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근데 이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면은 물론 뭐 우리가 가장 편하게 말하는 게 이제 아모레지죠. 아모레지의 주가가 한 50%나 올랐어요. 또 이제 한국콜마 이런 이제 중견기업 한국콜마의 주가도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코스맥스 그러니까 어려운 시장이지만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렇게 견조하게 올랐던 기업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리오프닝 얘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제법 많이 됐어요. 전부 다. 이 코스메스도 42,000원에서 74,000원이니까 대략 한 3만 원 정도 올랐잖아요. 42,000원짜리 3만 원이면 4,720, 70%나 올랐습니다. 약간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 화장품 관련주들은 약간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대래 저는 이제 중국 관련보다는 일본 관련 요 아이패밀리에스 요것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는 소개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이패밀리에스는 일본 시장을 공략하는 화장품 회사고 중국 비중은 거의 없어요. 일본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패밀리에스 색조 화장품 관련 요쪽만 화장품 말씀을 드리고 대래 중국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주가가 많이 빠지면 위축되고 많이 오르면 막 좋은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 관련해서는 리오프닝 하면은 틀림없이 여행이나 화장품 이런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판호를 갖다가 이제 좀 열어주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대한민국 게임에 대해서 약간 좀 판로를 좀 열어주는 이런 액션을 최근에 취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래 리오프닝 관련보다는 게임주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 요쪽의 기업들이 더 긍정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펄어비스, 이 펄어비스 주가는 주말에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가격이 4만 원대니까 주말에 저렇게 빠졌어도 제가 보는 눈에서는 바닥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펄어비스라든지 아니면은 게임 관련해서는 뭐 크래프톤도 지금 상당히 주가가 지금 연중 최저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코스맥스라든지 이런 화장품 관련 얘네들은 이유야 불문하고 우리가 저 바닥에서 진짜 4만 원대에서 봤으면 좋은데 이미 한 50에서 70% 오른 시점에 이건 걸 볼 것이냐 아니면은 판호 개방을 하면서 판호를 열면서 우리 게임주에 대한 이런 약간 좀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이런 게임주들을 볼 것이냐. 그러면 저는 게임주를 보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리오폴린 관련해서는 대래 일본 관련 아이패밀리에스 화장품에서는 그리고 소프트웨어 게임들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환경 에너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특히 2차 전지도 상당히 지금 힘겨운 모습을 보이고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했던 뭐 카카오라든지 포탈들 이런 것들도 지금 최근에 약간 루즈한 흐름을 보이는데 저는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거에 대해서 제 의견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또는 2차 전지 특히 포스코 케미칼 또는 이제 에코프로 이런 주식들은 최근 단기 낙폭이 심화된 모습인데 중기적인 시각에서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멘텀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일단 국제 행사가 1월 5일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잖아요. 라스베가스에서 진행되는 국제 가전 박람회 CES 2023.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서 이건 이 기술의 경연장이니까요. 다양한 것들이 이제 나오겠죠. 아무래도 뭐 로봇도 나올 수도 있고 기타 많은 것들이 이제 아마 신기술이 여기서 소개가 많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이쪽에 이제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익 시스템의 주가는 12월 달에 12월 초 대비 뜨지는 못했지만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지금 견조한 이런 기업이죠. 그래서 이 선익 시스템 아직은 본격 상승을 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주가 흐름이 좋지만 선익 시스템 또는 최근에 주가 많이 빠지고 바닥에서 조금씩 들어올리고 있는 요 맥스트랑 그리고 뉴플렉스 요 뉴플렉스가 왜 뉴프렉스 종목 이름도 몰라 뉴프렉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긍정적으로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이슈가 지금 저기 국제 가전 박람회가 당장 1월 5일 날 있잖아요. 1월 5일 날 있으니까 이런 선익이라든지 맥스트라든지 뉴프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단기에 긍정적인 흐름 그리고 아이패밀리에스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뜨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또는 포탈 또는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약간 여유 있는 중기적인 관점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연초가 되면서 이제 2023년이 이제 내일부터 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온통 부정적인 전망이 일색입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좋다고 그랬던 작년도는요. 3,400, 500을 봤지만
연초가 최고점이었어요. 작년도 시장은. 결국은 뭐냐면은 긍정적으로 모두 봤지만 시장은 웬걸 계속 하락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지금 또 장이 많이 하락하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이제 겁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전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올해 장세에 잘 한번 집중력을 발휘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또 머니투데이 방송을 신년 새해 8시부터 TV 방송을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때 또 머니투데이 방송을 또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잘해서 위기를 잘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신년 새해 방송 이 정도로 마무리 짓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투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